요즘 전 세계가 한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동아시아의 작지만 강력한 국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조명이 비추는 무대를 상상해 보세요. 이 무대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모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의 중앙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고 스포트라이트는 바로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 정도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와 같은 존재죠.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북쪽에 이웃한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두 개로 나뉘었죠. 그 이후로 두 나라는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마치 사이가 좋지 않지만 멀리할 수 없는 이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북한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시험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죠.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주의를 끌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계속 밀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 특히 한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대국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 왕따가 비우호적인 이웃과 친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걱정되시겠죠?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하고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는 거인이 옆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친구였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절친한 친구 같은 존재죠. 미국은 심지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국들이 움직이고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은 까다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줄다리기 게임 한가운데서 양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폭풍우 한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머리카락을 완벽하게 제자리에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평온함 덕분에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모습에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대와 첨단 기술, 그리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탱크, 함정, 심지어 전투기까지 자체 제작합니다. 마치 직접 만든 멋진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동 원리와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에는 현명한 전략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곳에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매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관심과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어려운 상황을 정말 잘 처리하는 사람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존경은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국이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조언을 구하는 현명한 친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한국 문화에 대한 조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서 모두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은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모든 것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인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도 지나치게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나아가 세계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전 세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도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압박감에 대처하는 방법과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도 유용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향후 국가 간 교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는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는 것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우정은 특히 한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을 자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큰 이슈였습니다. 그가 북한을 떠날 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지도자의 만남은 9월에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담에서 푸틴과 김 위원장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와 군사훈련으로 서로를 돕는 것을 의미하는 군사협력과 같은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 특히 한국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거나 더 나은 미사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가장 위험한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로부터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받는다면 영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왜 북한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까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이는 러시아와 무역을 하지 않거나 러시아 사람들이 자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오랫동안 전 세계 대부분으로부터 고립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친구가 많지 않으며 항상 더 강하고 강력한 국가가 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친구가 됨으로써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우호 관계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두 나라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싸우지 않을 뿐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한국은 항상 북한의 무기, 특히 핵폭탄에 대해 걱정해왔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더욱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가까운 우방인 미국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강해지면 한국을 공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또 다른 국가인 일본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북한과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은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우방이었지만 다른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북한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중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은 무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건설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절실히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가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의 광물과 같은 천연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 모든 협력은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변할까요? 러시아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이용해 다른 나라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한국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특히 어렵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자국 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미사일과 더 강력한 탱크와 같은 첨단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교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들과 대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및 기타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러시아와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멈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하는 기구인 유엔은 이 상황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위험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무역하거나 돈을 버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북한이 위험한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람들은 제재가 오히려 북한을 더 화나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까다로운 균형입니다. 남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매우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에 시달려 왔지만 러시아와의 새로운 상황은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항상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인은 회복력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문을 열고 기업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우정은 계속 강화될까요? 더 많은 도발이나 위협이 있을까요? 아니면 냉철한 판단이 우세해져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두 나라가 친구가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힘의 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북한, 한국의 모든 움직임은 전 세계 국가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정치와 군사적 이야기 뒤에는 이러한 사건의 영향을 받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강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침착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라운 침착함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는 위협을 가하고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긴장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운 여름날의 오이처럼 시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왔습니다. 마치 항상 시끄럽게 떠드는 이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음을 차단하고 하루를 보내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익숙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또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첨단 기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굳건한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정말 좋은 보안 시스템을 갖춘 것과 같습니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걱정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편이 되어줄 좋은 친구들이 있고 오신수를 배웠다면 복도를 걸어갈 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국제적인 드라마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인상적인 일입니다. 옆집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숙제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인들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착하다고 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필요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편안해 보이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침착함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높은 줄을 건너는 줄타기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지만 줄타기꾼은 한 걸음 한 걸음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접근 방식은 실제로 여러모로 한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북한이 위협을 가할 때마다 한국이 당황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했다면 상황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보이면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소란을 피우는 학생보다는 차분하고 믿을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하겠죠. 잠재적 위험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인의 침착함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수도인 서울은 북한과의 국경에서 불과 35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항상 위협을 가하는 이웃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는 조화와 회복력을 중시합니다. 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인내, 인내심, 결단력 등이 혼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태도는 사람들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도전에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른 나라의 소방훈련과 비슷하지만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훈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한국의 언론도 이러한 차분한 분위기에 기여합니다. 언론은 위협과 국제적 긴장에 대해 보도하지만 공황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치 어려운 문제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을 놀라게 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협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국가의 대비 태세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려주면서 동시에 자녀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국제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에도 한국 외교관들은 안정적이고 외교적인 어조를 유지합니다. 열띤 논쟁에 휘말리거나 성급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논쟁을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을 돕는 차분한 친구처럼 말입니다. 한국 군대도 이러한 차분하고 준비된 자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불필요한 무력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술 고수가 힘이 세지만 싸움을 걸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신중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중문화도 긴장 속에서도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K-팝 스타들은 계속 공연하고 드라마는 계속 촬영하며 사람들은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며 한국은 위협이 삶의 방식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위험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대신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면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의 침착함은 단순히 감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적에게는 강인함을, 아군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강풍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러한 긴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협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비와 침착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침착한 태도는 불확실한 지역에서 안정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침착함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강함, 준비성,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에 대한 한국의 침착한 대응은 단순히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용기와 준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범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프랑스 군사 전문가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으로 유럽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고위 군 장교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의회의 중요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많은 무게가 실려 있고 사람들은 앉아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전문가가 한국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이 프랑스 전문가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바둑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저기 구석에 있는 조용한 선수를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석에 있는 조용한 선수요? 바로 한국입니다. 프랑스 전문가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잠재적 에너지로 가득 찬 코일 스프링과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작지만 정말 많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멋진 장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번잡한 교차로, 모퉁이의 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것이죠. 이 전문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연못에 조약돌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 파문이 퍼져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전문가가 한국이 무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큰 경기를 앞둔 훌륭한 운동선수를 볼 때 긴장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집중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착함이 바로 한국의 비밀 무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 속담처럼 말이죠. 고요한 물은 깊다. 프랑스 전문가는 한국이 오랫동안 위협에 대처해 온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죠. 한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한국이 조용하다고 해서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한국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호랑이는 침착해 보이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문가가 정말 인상 깊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한국이 큰 소란을 피우지 않고 군대를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항상 떠들기보다는 완성된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는 또한 한국에는 강력한 친구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친구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정말 흥분합니다. 그는 한국의 숨겨진 강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두가 알지 못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배를 정말 잘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첨단 군함을 만들죠. 전문가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쪽이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는 한국의 미사일, 사이버 능력, 심지어 자체 인공위성 제작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국이 조용히 스위스 군용 칼을 만들어 온 것처럼 모든 상황에 대비한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는 또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문화와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군사적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에 다른 종류의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많은 친구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한국의 강점에만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강력한 경제와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놀라워합니다. 이는 정말 드문 일이며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프랑스 전문가는 전 세계가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에 한국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이 프랑스 전문가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진짜 이야기는 위협을 가하는 큰 목소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나라, 어떤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전문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큰 플레이어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똑똑한 플레이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프랑스 국방참모 총장 피에르 드 빌리에 장군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종종 간과되는 세계 군사력의 한 측면을 조명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한 접근 방식과 군사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유명한 드 빌리어스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 누구나 미국, 러시아, 중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지상군이 특히 인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장비되고 훈련된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군대입니다. 드 빌리어스는 한국군의 현역 군인 수는 약 50만 명으로 그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 빌리어스는 한국군 장비의 품질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K 블랙팬서는 현대 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빠르고 장갑이 잘 갖춰져 있으며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한국의 포병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드 빌리어스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곡사포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장거리에서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고 반격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 곡사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 빌리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과 혁신에 집중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혁신의 예로 한국의 드론과 로봇 차량과 같은 무인 시스템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드 빌리어스는 한국의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F-35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조선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드 빌리어스는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주목할 만한 이유는 한국의 군사력이 발전한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위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언제든 잠재적인 분쟁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과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드 빌리어스는 한국의 군사 대비 태세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 준비 태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것은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한국군은 열심히 그리고 자주 훈련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군은 또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방어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게 큰 부분입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넓은 지역과 세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군사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 빌리에는 대담한 비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필적하거나 심지어 능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미군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크지만 기술과 준비태세 측면에서는 한국이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발언에 일부 청취자들은 의아해했지만 드 빌리어스는 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군은 전 세계를 책임지는 반면 한국군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전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장군은 한국 군사력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강국이 되는 동시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인 일입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많은 나라에 무기와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 빌리에는 군사력이 단순히 무기와 장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적했습니다. 군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고도로 교육받고 의욕적인 병사들과 장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된 예비군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군은 한국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디지털 전장은 물리적 전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의 리더입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인터넷 인프라와 사이버 방어에 대한 투자를 주요 강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드 빌리어스 장관의 발언은 군사 분석가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역량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그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발언은 한국의 군사력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군은 생각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군사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으며 이제는 이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드 빌리의 의원의 말은 군대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 의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 때문에 더욱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세계 군사 역학 관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내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드 빌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어떤 도전에도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발전과 전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장군의 발언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21세기 군사력은 규모나 전통만이 아니라 기술, 혁신, 준비태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드 빌리어스 사령관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는 가운데 드 빌리의 분석은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더 큰 게임의 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건을 형성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강대국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드 빌리의 평가는 단순히 흥미로운 분석 그 이상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고 오래된 가정이 도전받고 있으며 세계 군사력의 균형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대한민국 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군이 얼마나 강하고 발전했는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가 그토록 인상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멋진 탱크가 있습니다. 한국군의 주력 전차는 K 블랙팬서입니다. 어두운 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금속 괴물이 전장을 구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K는 매우 빠르고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주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최첨단 전차입니다. 하지만 전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수천 대의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 장갑차들은 스테로이드 장갑차와 같습니다. 병사들을 안전하게 전투에 투입하고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갑차에는 미사일과 대형 포가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K-21 보병, 전투 차량이 좋은 예입니다. 강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고 적 탱크를 격파할 수 있는 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주포인 K9 썬더로 유명합니다. 일반 포 대신 4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거대한 포가 달린 탱크를 상상해 보세요. K9은 전 세계 각국에서 구매를 원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1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고 적이 반격하기 전에 빠르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서운 로켓 발사기도 있습니다. K239 천무는 한꺼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해 적진에 폭발의 비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무인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 탱크와 드론이 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한국은 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연구 중인 가장 멋진 것 중 하나는
고스트 커맨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잠수함입니다. 수중 깊숙이 잠수하여 수개월 동안 머물며 혼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매년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크고 강력한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구축함에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축함은 탄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처럼 미사일 실험을 좋아하는 이웃 국가가 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공군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F-35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전투기입니다. F-35만큼 은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전투기입니다. 정말 빠르게 날고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만드는 데도 정말 능숙합니다. 다양한 목적에 맞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배를 공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진 장비를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군은 잘 훈련되어 있고 항상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바로 옆집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한국 군인들은 예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 미군과 함께 훈련하며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전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역공격까지 할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력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공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잠재적 적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첨단 군대를 보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방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 모든 멋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군사력은 단순히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강해짐으로써 전쟁을 막고 삶의 방식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미래에는 한국의 군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영화에서처럼 전동 외골격을 착용한 군인이 등장할지도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국은 군사 기술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에 대해 들으실 때 K-팝과 김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나라가 주요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국가가 때때로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술과 결단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